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캐스터 오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이런저런 헤어 케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안 보시는 동안 그 전에 했던 두피 케어를 제가 부지런히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머리카락이 좀 덜 빠지면 케어를 바로 그만두게 됩니다. 새로운 성분을 애드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게 두피 케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캐스터 오일은 조상 대대로 이 머릿결과 탈모에 좋다고 많이 쓰이는 민간요법 오일이에요. 제가 기존에 만들어 사용하던 헤어 세럼 레시피에 이 캐스터 오일을 섞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두피 마사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 속눈썹까지 자라게 해준다는 또 이렇게 수염 나는 걸 원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캐스터 오일에 대해 궁금한 점 15가지에 대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홈케어 민간요법은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한 초보 탈모인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의약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로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에게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캐스터 오일을 두피에 사용했을 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게는 3-4개월 안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1년 후에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캐스터 오일을 두피에 매일 발라도 되나? 매일 발라도 되지만 이 오일이 굉장히 두꺼운 띡하고 기름진 제형이기 때문에 이게 떡진 머리로 저희가 외출할 수 없잖아요. 이 오일 매일 바르면 매일 샴푸를 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자란다는 것은 새로 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빨리 길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죠. 머리가 빨리 자라면 미장원에 자주 가서 지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캐스터 오일이 머리카락을 굵어지게 할 수 있나? 캐스터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산과 리시놀레산이 흰머리 나는 것도 지연시켜주고 수분을 가둬서 머리카락을 두껍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캐스터 오일을 바를 때 건조한 두피에 발라야 하나 아니면 젖은 머리에 발라야 하나? 캐스터 오일을 건조한 머리에 바를 수도 있지만 젖은 머리에 바르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 타월 드라이한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두피 마사지를 해줄 수 있고요. 오일 마사지를 하고 또 뜨거운 타월로 감싸주면 이게 열기가 있으면 또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저희가 미장원에 가서 트리트먼을 할 때 어떤 트리트먼을 발라놓고 뜨거운 기계가 돌아가게 해 놓잖아요. 캡을 씌워놓고 헤어 드라이를 뜨겁게 바람을 쐬는 방법도 있고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캐스터 오일이 정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나? 캐스터 오일의 주성분 리시놀레산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주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피 마사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용 방법과 사용량은 몇 방울에서부터 아니면 작은 동전 사이즈만큼의 양을 충분히 두피에 마사지를 하고 최소 15분에서 3-4시간, 6시간까지 두피에 발라두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 샤워를 하고 젖은 머리에 소량을 마사지하고 그냥 자는 편이에요. 여덟 번째, 그럼 어떤 캐스터 오일이 가장 효과적인가? 콜드 프레스드, 냉압착 방식을 사고요. 오가닉 제품을 사면 좋겠죠.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오일을 사면 되고요. 아마존에 대용량 16온스짜리가 지금 가격이 싸서 베스트셀러이고요. 저는 사용하기 편하게 생긴 제품을 샀어요. 아홉 번째, 최대한 얼마 동안 두피에 발라 놓아도 되나? 그러니까 이걸 발라놓고 2-3일 두어도 되나 하는 질문이에요. 캐스터 오일이 굉장히 띡한 두꺼운 재질이기 때문에 흡수되는데 다른 오일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발라서 6시간이나 하룻밤 정도 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거를 2-3일 발랐을 때는 그렇게 베네핏보다는 더 안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열 번째, 이 캐스터 오일을 얼굴에 사용해도 되나? 옛날 조상님들이 무슨 그렇게 오일이 많았겠어요? 이 캐스터, 피마자, 아주까리 오일을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했을 건데요.
이 캐스터 오일도 지방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혹시나 이걸 매일 발랐을 때 원하지 않는 털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것으로 이 캐스터 오일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굴에는 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11번째 질문. 이 캐스터 오일이 진짜 눈썹을 자라게 하나? 온라인 리뷰를 보시면 정말 속눈썹 자라게 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속눈썹 자라게 한다는 그런 세럼들이 마스카라병 같은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도 써보면 진짜 속눈썹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 눈썹 붙인 거에 비교를 하면 그렇게까지 괄목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아이라인에 발라야 되는데 계속 눈에 뭐가 끼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일도 이게 눈에 바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모든 털이 탈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눈썹, 아이브로우에는 한번 꾸준히 발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한 스텝 더 집어넣는 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지만 목표로 한 달 동안 매일 발라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캐스터 오일이 눈썹을 자라게 하는가에 관한 그 온라인 리서치상의 발음 라인은 이 캐스터 오일이 헤어를 자라게 한다는 무슨 굉장히 과학적인 리서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캐스터 오일이 굉장히 안전하고 이게 리스크가 없고 내추럴한 홈케어이기 때문에 아이브로우가 두꺼워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르면서 헤어가 굵어지는 걸 보려면 이렇게 자주 뽑지 말라고 합니다. 12번째 질문은 그럼 이 아이브로우가 자란다면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하나? 머리카락 경우와 마찬가지로 3-4개월 정도 발라보라고 합니다. 13번째, 이 캐스터 오일은 눈에 안전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캐스터 오일 자체는 안전하지만 콘택 렌즈를 끼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시는 분들이 오일을 발라서 눈에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4번째, 만약 속눈썹에 바르다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15번째, 이 캐스터 오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은 모든 이런 자연 성분들이 어떤 분에게는 알러지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두피나 몸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캐스터 오일은 뭐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그레이프 오일, 뭐 코코넛 오일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을 수는 있는데요. 캐스터 오일만의 특수 성분이 있잖아요. 그 리시놀레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오일을 막 1년 동안 매일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일 믹스를 약간 달리해서 이번 달에는 캐스터 오일에 로즈마리 오일을 썼으면 다음 달에는 올리브 오일에 섞어 쓰고 그 다음 달에는 아르간 오일을 섞어 쓰고 이런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1일로 아이브로우에 바르기 시작했고요. 오늘 만든 레시피로 두피 마사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머리숱에 변화가 있나 지켜봐 주세요. 오일을 믹스해서 두피 세럼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고 두피 마사지 실전 케어가 이어집니다. 오일 단지들에서 이런저런 오일을 꺼내왔고요. 요거 오늘 메인 재료는 캐스터 오일입니다. 저는 이 케이트 블랑 코스메틱 제품을 샀고요. 눈썹과 속눈썹에 바를 수 있는 툴들도 들어있어요. 포이드병에 헤어 세럼 2개를 만들 건데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썼는데 캐스터, 호호바, 페퍼민트 조합을 섞고 캐스터, 아르간, 로즈마리 조합을 섞을 거예요. 에센셜 오일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한 오일을 그렇게 편중해서 바르지 않으려고 섞어가면서 바르려고 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레벨만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 캐스터 오일은 제가 한 달 정도 집중 써보고 다음에는 다시 호호바나 아르간 베이스로 갈 거예요. 이게 전부 드라퍼가 있어서 쉽게 담을 수 있어요. 캐스터 오일이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굉장히 큰 병을 사려고 합니다. 반 드라퍼씩 5번을 넣었어요.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거라 그렇게 많은 양을 섞진 않을 거고요. 여기도 캐스터 오일을 베이스로 할 거기 때문에 5드라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터 오일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잘 발라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묽은 오일로 희석을 해줄 건데요. 여기는 호호바 오일을 이 캐스터 오일에 비하면
워터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1대1로 섞을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묽어져서 바르기가 쉬울 거고요. 여기에 페퍼민트 오일을 2~3방울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두피용 로즈마리 오일을 3방울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해서 1~2방울 더 들어가도 됩니다. 3방울 집어넣었고요. 이걸 또 사용하기 전에도 흔들어서 오일을 믹스한 다음에 한 몇 방울 정도 뿌려서 두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섞어놓은 오일로 두피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열 오른 얼굴에 시트 한 장을 먼저 올려주고 그동안 마사지를 할게요. 얼굴에 열도 좀 식혀주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건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캐스터 오일, 피마자 오일이 거의 모든 오일 중에서 제일 끈적하고 두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이렇게 써서 마사지 하기는 힘들고요. 오일을 데우면 좋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바르고 잘 거라 적당한 양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바르고 자면 역대급 떡진 머리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다른 오일들보다 훨씬 머리를 떡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르고 나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두피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두피 마사지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넓게 펴서 두개골 전체를 감싸서 안에서 밖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뒤로 내려서 목과 아래쪽 두피를 마사지 해줍니다. 안에서 밖으로 끌어당기듯이 마사지를 하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서 마사지 하면 됩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원을 그려서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뒤를 이용해서 지압점대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장면으로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또 저 여자가 왜 머리를 산발하고 저러고 있지?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노력이 가상한 거죠. 어느 날 전체 머릿결을 컨디셔닝 하고 싶다. 그럼 오일을 듬뿍 발라서 샤워캡 정도 씌워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피는 뭐라도 바르고 관심을 둘 때와 그냥 내버려 둘 때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솔이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그냥 이렇게 묻혀줍니다.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줘요. 이 눈썹 부분에 이렇게 빗듯이 발라줄 거예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속눈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바르면 확실히 굵어지거든요. 눈썹은 모르겠어요. 이거 뽑으면 다시 안 난다고 하잖아요. 이 눈썹 정리한 세월이 너무 오래기 때문에 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숱의 경우는 안 빠지는 거에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 머리를 막 다시 많이 자라게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요. 이 눈썹의 경우에는 캐스터 오일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눈썹이 좀 진해지면 여러분이 눈치채시겠지만 또 제가 그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